좋아요, 구독! 안녕하세요. 보통 사람들의 부동산 상담기 보부상 이지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NH농협은행 올백자문센터 윤수민 부동산 전문위원입니다. 네, 오늘 보부상 두 번째 시간인데요. 네. 누구나 한 번쯤은 생각해 볼 법한 그런 질문들이 오늘 도착했습니다. 네. 바로 지방 미분양 아파트에 관한 내용인데요. 네. 이번에는 대구 지역에 대한 내용입니다. 예, 대구와 경기도일 것 같습니다. 네. 사실 최근에 한국은행 기준금리가 또 두 차례 연속으로 인하되기도 했고, 그러면서 조금 투자를 해야 되는 거 아니냐, 부동산 투자를 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증가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좀 보게 되는 것들이 경험적으로 미분양 아파트에 대한 투자에 좀 관심을 가지시는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요새 또 정치권 좀 시끌시끌하잖아요. 예. 탄핵 전국에 저는 또 궁금한 게 정권이 바뀌게 되면은 네. 집값의 이제 향방은 어떻게 되는지 그것도 좀 궁금하거든요. 네. 이제 집권당이 바뀌게 된다면 네. 집값은 네. 어떤 식으로 흘러갈 거라고 보세요? 속단하기는 이른 상황인 것 같긴 합니다. 네. 사실 그렇게까지 지금 당장 어떻게 변할 거다라고 말하기는 어렵지만, 일단 조금은 과거의 경험들이 더 중요하게 네. 작용을 하고 있다라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최근에 부동산 시장에서 제일 중요한 게 심리적인 네. 요인들이 중요한데, 제가 많은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고 했을 때에는 일단 만약에 정권이 교체가 된다라고 했을 때 아무래도 부동산 정책들은 과거 정부의 정책들을 많이 따라갈 수밖에 없는 부분이고, 네. 그런 정책들이 이루어졌을 때 시장에서 반응했던 부분들은 조금 더 가격 상승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았다라는 것들을 경험적으로 체득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네. 그렇다 보니까 단기적으로 시장 불안들이 이어지면서 지금은 침체 정체기가 좀 이어지겠지만, 네. 만약에 다시 정권이 바뀐다라고 한다면은 집을 사야 되는 게 아닌가라고 고민을 하시는 분들이 제 주변에 좀 많다고 느껴지긴 했고요. 그리고 세금이나 이런 부담들 때문에라도 사실 조금은 다주택자 이런 많지는 않으시지만 그분들도 다시 또란 한 채를 더 심화해서 선택을 하셔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부분들을 고민을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네. 자, 그러면은 이제 바로 오늘의 질문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대구에서 태어나 서울에서 일하고 있는 사회초년생 직장인입니다. 뉴스에서 대구 부동산 시장에 대한 부정적인 이야기가 나올 때마다 내 고향이 아파하는 것 같은 마음을 느끼는데요. 최근 미분양 아파트가 많아지고 또 마이너스 프리미엄이 많이 붙었다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제는 한 번쯤 대구 아파트를 사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대구 미분양 아파트 투자 지금이 적기일까요? 이렇게 질문을 주셨습니다. 대구 미분양이 그렇게 많나요? 예, 10월 말 기준으로 봤을 때 지금 대구 미분양 아파트가 한 8,500채 가량이고요. 네. 경기도가 9,700채 가량입니다. 네. 그래서 올해 초만 하더라도 미분양 아파트가 제일 많은 지역은 대구였어요. 네. 그런데 대구는 조금 줄어들고 도리어 경기도는 미분양이 증가하는 패턴을 보이면서 1등이 바뀌긴 했습니다. 대구 미분양 아파트가 이게 경기도가 많아지면서 적어 보이는 거예요? 아니면 확실히 좀 해소가 된 거예요? 일단 확실히 대구 미분양이 줄어들긴 했는데요. 네. 일단 이런 부분들은 이따가 앞으로 좀 그래프를 보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실 이 1등이 좋은 1등이 아니라서 조금 안타깝긴 한데요. 네. 우리 구독자분께서는 마피에 사는 거는 손해는 안 보지 않을까 이렇게 또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네. 근데 저도 이런 마인드긴 하거든요. 이 마피에 샀을 때 결국에는 몇 년이 지나서 내가 갖고 있다면 내가 산 거보다는 손해 안 보지 않을까? 이거보다는 오르지 않을까? 저도 이렇게 생각하긴 하는데 어떻게 보세요, 위원님? 사실 시간적인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요? 마피가 회복이 되는데 일단은 장기간의 경험적인 에 비추어 봤을 때는 결국 입주라는 게 사이클이 있기 때문에 네. 이 입주장이라는 사이클이 한번 지나고 나면은 결국 어느 정도는 이 소화가 되더라. 네. 마피도 소진이 되면서 결국 마이너스 프리미엄이 플러스 프리미엄으로 바뀐다든지 아니면 네. 제로 프리미엄으로 바뀐다든지 이렇게 변화가 되더라는 것들을 하고 있는데, 과연 우리가 이 금액을 투자를 했을 때 이게 시간적으로
이 가지고 가는 거에서 수익률 같은 것도 따져 본다면은 이게 네. 맞나라는 부분들이 가지고 고민을 하시는 것 같아요. 쉽게 음. 말해서 저기 제가 마이너스 마피를 주고 집을 샀다. 음. 그래서 이게 뭐 마피가 3천이었는데 제로가 됐어요. 네. 그러면 3천만 원의 수익이 발생했는데 네. 이거를 세금이 이제 1년 뭐 60% 70% 이렇게 네. 나오거든요. 그러면은 실제로 이 플러스 되는 금액들에서 내가 내 수익으로 순수하게 들어오는 부분들은 크지 않다 보니까 이런 불안감과 리스크 요인을 가지고 몇 년 한 1-2 년의 시간을 두고 투자를 하면서 그만큼 그 정도의 소액이라도 프리미엄을 가져가는 게 맞냐 틀리냐 음. 주택수도 하나씩 늘어가면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고민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마피가 어느 정도인지 좀 그 기준을 잡는 게 좀 중요해 보이네요. 네네네. 네, 근데 이분은 이제 미분양 아파트를 구입한다고 하지만 나중에 아파트가 입주할 때는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뭐 고향이 음. 대구니까 따로 나중에 대구에 내려가는 고민을 하고 계실까요? 뭐 사실 현실적으로 봤을 때 이제 우리가 거주를 한번 자리를 잡기 시작하면은 그 네. 동네에서 좀 이동하기가 어렵다라는 이야기들을 많이 직장도 하시는데 있고. 이분 같은 경우는 일단 고향이 대구 분이시다 네. 보니까 뭐 본인이 내려갈 일은 잘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아무래도 음. 부모님이 대구에 계시다 보니까 네. 일단 명의는 또 분리가 되어 있고 네. 그렇다 보니까 그 명의 부모님이 좀 거주를 해주신다든가 그런 식으로 음. 전세가 안 빠지면 부모님 전세로 들어가실 수도 있고 네. 이런 식으로 하나의 대응 방안이 마련이 되어 있으실 베스트는 전세를 주는 게 제일 베스트실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네. 만약 전세가 안 나갈 수도 있는 상황에는 그 차선책으로는 뭐 부모님이 또 거주를 해주실 수도 있고 그런 부분에서 이제 선택을 해 주시는 것 같고요. 이렇게 아무런 연고가 없는 지역에서 마피 투자를 하는 거는 사실은 아주 리스크 요인이 크긴 합니다. 예. 대응 방안을 만들어내기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긴 합니다. 예. 얘기 들어보니까 저희 첫 번째 주제 때 얘기했던 네. 그 분양권 매매랑 좀 얘기가 비슷한 것 같아요. 맞습니다. 예예. 결국 실입주가 이제 가장 마지막으로 고려해 볼 법한 그런 그 고민 주제인 것 같고 네. 뭐 전세나 다른 방법들은 좀 차선책인 거잖아요. 예. 그렇죠? 일단 뭐 분양권 상태로 팔지 않고 나중에 입주를 하고 더 좀 끌고 가겠다라고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항상 분양권 투자를 하실 때 요런 대응 방안 뭐 실입주가 됐건 전세 입주장에서 전세가 안 나갈 상황에 대해서 꼭 고민을 하고 대응책을 마련을 하셔야 된다. 예, 요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예. 그러면은 다시 본론으로 들어와서 네. 그러면 대구 미분양 지금 매입하는 거 괜찮다고 보세요? 근데 또 이게 우리가 매입하고자 볼 때는 이게 사이클로도 볼 거 아니에요. 예. 지금 바닥인가? 네.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니에요. 예예예. 위원님 보시기에는 지금이 바닥이라고 보시는지 매입하는 이 시기 지금 괜찮은지 좀 더 지켜봐야 하는지 좀 궁금합니다. 네, 일단 뭐 좀 그래프를 보면서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긴 하고요. 일단 100% 우리가 바닥을 잡는다라고 하는 것은 불가능한 부분입니다. 사실 신의 영역이라고 생각을 하고 네. 그럼 그 대신해서 이제 발목 정도 잡는 게 음. 우리는 발목을 잡겠다라는 정도가 가장 뭐 베스트 초이스가 아닐까 생각을 하는데 네. 너무 또 이렇게 발목. 바닥 고민만 하다 보면은 또 실패하는 경우들이 많기 음. 때문에 그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지금 이제 그래프를 좀 보면서 말씀을 드리자면은 지금 이게 대구 미분양 그래프인데요. 네. 작년 2월이 대구 미분양의 피크였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13,500였고 계속해서 감소하는 수준이고 그래프로 보니까 진짜 굉장히 맞습니다. 네. 꽤 많이 줄어들긴 네. 했죠. 10월 달에는 8,500가구까지 줄어들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저는 사실 미분양보다 더 눈여겨봐야 될 부분들이 뭐냐라고 하면은 네. 준공 후 미분양이다라고 말씀을 드려요. 네. 준공 후 미분양 같은 경우에는 미분양에서 약성 미분양이라고 하는데 네. 쉽게 말하면은 비어 있는 새 아파트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새 아파트인데 빈집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제가 그래서 그 지방에서 미분양 아파트를 투자하는 타이밍은 준공 후 미분양이 줄어들기 시작하는 타이밍입니다라고 말씀들을 많이 드리거든요. 미분양이 감소하는 것만으로는 조금 이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준공 후 미분양이 꺾이는 시기들을 보셔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는데 실제로 준공 후 미분양이 대구에서 조금 꺾이기 시작한 것 같아요. 그래요. 예. 근데 저는 준공 후 미분양이 네. 이제 그 시기도 궁금해요. 그러니까 뭐 1년까지는 괜찮은지 네. 아니면 이게 어떤 시기를 기준으로 이만큼 넘어가면은 안 팔리는 데 다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물론 그런 건 네. 있죠. 예, 그런 것들은 있긴 한데 일단
중공업 미분양을 더 중요하게 보라는 이유는 네. 여기는 어떻게든지 소진이 되고 있다라는 분위기. 그러니까 얘가 없어진다는 거는 얘가 매매 팔렸어도 있겠지만 일단 뭐 네. 전세가 들어왔다든지 이런 식으로 소진이 되어가는 분위기거든요. 결국 공급이 확 늘어났던 것들이 어느 정도 줄어들고 있다라는 부분들, 입주가 어느 정도 소화가 되고 있다라는 부분들 미분양만 가지고 판단하기 좀 쉽진 않고 준공 후 미분양은 실제로 임대차 시장과 같이 엮어서 네. 시장 자체가 조금 우호적으로 돌아가고 있다는 것들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준공 후 미분양 말씀을 드린 거고요. 네. 뭐 개별 단지별로 다 보기는 좀 지금은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예, 그렇게 한데 일단 숫자적으로만 보셨을 때 지금 7월 달에 준공 후 미분양이 네. 사실 최대치였습니다. 1778호를 기록했고요. 그다음에 계속 지금 줄어들고 있는 추세예요. 지금 보여주시는 게 네. 준공 후 미분양이라는 거죠? 맞습니다. 여기 지금 밑에 하단 부분에 네. 위에 보라색이 아니고 준공 후 가로로 준공 후 되어 있는 게 네. 1778호가 이제 7월 달 수치였고 그리고 점점 내려와 감소하면서 지금 뭐 10월 달 기준으로 1579호 이렇게 지금 감소한 걸로 나와 있습니다. 위원님 보시기에 이렇게 준공 후 미분양이 높았던 지역이 많았던 지역이 네. 조금 내려가는 데는 어떤 이유가 있다고 보세요? 이렇게 준공업 미분양이 이제 줄어든다라는 거는 사람들이 일단 바닥이 다가왔다는 식의 인식들을 많이 하시는 부분들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럼 그리고 분위기가 확산이 돼서 그렇죠. 예, 일단 첫 번째는 그럴 것 같습니다. 마이너스 마피가 사실 대구가 마피가 1억이 넘는 곳도 있었어요. 네. 지금도 뭐 아, 있다고는 정말요? 하지만 일단 그런 시기도 있었고 그런 것들을 뭐 무턱대고 사기는 조금 불편했지만 지금 어느 정도 그런 것들은 소화가 되고 사실 지금 그 일부 시장에 유입이 되는 시장 상황이 되었었고 네. 그러면서 매물들이 이제 매각도 되고 실제로 악성 미분양이라고 했던 것들까지도 소화가 어느 정도 좀 줄어드는 패턴을 보이면서 그러면은 이제는 어느 정도 바닥이 거의 다져졌지 않나라는 부분들을 확인을 하는 시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럼 저희가 촬영 중인 이 2024년 지금 완전 연말이잖아요. 예, 맞습니다. 이 시기에 대구 미분양 주택 구입이 적절한 시기일까요? 네, 사실 저희가 뭐 투자를 정용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지만 일단 지표적인 부분만 감안을 했을 때는 어느 정도 미분양은 많이 좀 분위기는 반전이 되었다. 그러니까 미분양이 없다 좋다라고 말을 할 수는 없지만 투자적인 관점으로 봤을 때 시점적으로는 어느 정도 조금 반향이 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대구 미분양 시장에 투자를 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지금 많이 보시는 지표가 참고하시는 지표가 지금 그래프에서 보실 수 있는 것처럼 네, 입주 물량에 대한 부분입니다. 대구 입주 물량은 2023년이 피크였고 네. 24년에 조금 줄어듭니다. 3만 호 정도로 줄어들게 되고 그리고 25, 6, 7일로 갈수록 급격히 줄어드는 모습들을 보인다라는 것이거든요. 네. 우리가 뭐 공급 절벽 이런 것들을 이야기할 그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일단 어느 정도는 대구에서 그 입주 물량이 감소하는 시기가 오기 때문에 이게 주택 가격이 크게 상승할 수 있는 부분까지는 아니겠지만 네. 적어도 미분양이 어느 정도 해소가 되는 데는 시기적으로 입주 물량이 감소하는 패턴들을 봤을 때 안정적일 수 있겠다라는 판단을 할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미분양도 그렇고 준공업 미분양도 그렇고 입주 같이 감안을 했을 때 시점적으로는 한번 검토를 해볼 수 있는 부분이다라고 생각하고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지금 당장 뭐 큰 투자에 따른 수익을 크게 기대하기는 좀 어려운 상황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그래도 한 번쯤 눈여겨 보시고 만약에 우리 질문자 분처럼 네. 좀 이제 가족의 거주라든지 이런 식으로 대안을 마련하실 수 있는 분이라고 한다면은 조금은 더 적극적으로 투자를 한번 고려해 보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됩니다. 예. 그러면은 이거 어쨌든 이 분양 아파트를 살 때는 그 프리미엄 마피 네, 이런 것도 고려해 볼 법한 요소잖아요. 맞습니다. 예, 그럼 마이너스 프리미엄은 지금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도 좀 궁금하거든요. 예. 더 내려가면은 내려갈수록 좋겠지만 네. 뭐 적절한 마피 기준 이런 것도 좀 궁금합니다. 제가 사실 이거를 다 뭐 그래프를 보여드리긴 좀 어렵긴 하지만 저도 단지별로 쭉 이제 그런 패턴들을 좀 보고 있는데 대구의 중심 수성구에 네. 가까운 아파트일수록 확실히 가격 측면에서도 마피가 바닥을 찍고
프리미엄들이 조금씩 줄어드는 모습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물론 그 초선구에 좀 먼 조금 선호가 떨어지는 지역들은 여전히 마피가 바닥을 찍지 못하고 있다. 가격적인 측면에서 네. 바닥을 찍지는 못하는 모습들을 보이고 있긴 한데요. 일단은 조금 중심으로부터 가까운 지역들일수록 어느 정도 바닥은 좀 다지고 올라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마피는 과거에 비하면 확실히 조금 줄어든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 같고요. 많이 본다면은 6천까지도 아직까지 붙어 있는 단지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요? 예. 그래서 그런 것들은 조금 눈여겨 보시고 네. 주변 시세들과 한번 비교해서 좀 관심을 가지고 보실 만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실 투자자 입장에서 네. 그래도 이 정도 마피 정도면은 들어갈 법하다 이렇게 좀 수치를 좀 얘기해 주실 수 없을까요? 막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그 최대 마피, 그러니까 파라사 타입 기준으로 봤을 때 최대 마피가 한 6천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네. 맥스가 6천인 것 같고 이제 뭐 단지에 따라서 뭐 또 입주도 재건축 같은 경우에는 뭐 또 이제 입주권도 있고 하다 보니까 가격이 다 다르긴 한데요. 일단 그런 것보다는 일단 가격적인 부분들, 네. 마피가 얼마 붙었나 보다는 가격이 얼마인지를 한번 먼저 확인을 하시고 네. 그 가격에 따라서 그 분양 가격들이랑 적절하게 비교를 하셔서 가격이 제일 저렴한 것들 먼저 입주권이 됐건 분양권이 됐건 네. 그것들 가지고 먼저 접근을 하시라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당장 투자를 하는 거는 좀 많은 고민이 필요하긴 하겠지만 네. 지표적인 측면에서는 지금 상황에서 뭐 어느 정도 최악의 상황을 이겨내고 있다 이렇게 조금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이렇게 해석해도 되는 거 맞죠? 네, 맞습니다. 오늘 뭐 그렇게 좀 질문하셨던 분에게도 그렇게 답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좀 한번 대구 분이시다 보니까 적극적으로 한번 눈여겨 보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저희 오늘 보부상 상담 주제는 대구 미분양 아파트 투자였는데요. 이분 아니더라도 대구 미분양에 좀 관심이 있었던 분들은 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네. 저희 보부상 다음 시간에도 더 다양한 주제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 안녕. 지금 바로 구독을 눌러보세요. 실시간 경제 뉴스, 투자 전문가들의 다양한 시황과 정확한 분석, 또 알찬 투자 정보까지 신뢰할 수 있는 저희 서울경제TV와 함께하세요.